총리님 아까 보고를 들으셨던 것처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탄핵소추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때에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있었지만 총리님 국정조사 보고서 대략이라도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위헌 위법사항을 발견하셨습니까? 일단 없는 것으로 그렇게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한 결과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도 보셨습니까? 네, 경찰 수사 결과. 경찰 수사 결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위헌 위법 사유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검찰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검찰이 부당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주장했던 조국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감찰 무마 사건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수호 집회 등으로 오랜 기간 국론을 분열시킨 사건이 이제야 결론이 난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조 전 장관의 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사 검사를 좌천시키거나 학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압박 등으로 사법 체계를 무너뜨렸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 법 연구회 출신 판사를 앞세워서 재판을 지연시켜서 결국 3년 2개월이 지나서야 2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소불위의 정권과 이념 편향적 사법부의 결탁으로 상권 분립마저 훼손됐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늦게 그리고 그동안 이 정치적인 부당한 권한 행사라고 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뒤늦게 유죄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만 현상으로서 나타난 이런 시간이 걸렸다든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다든지 하는 것과 그 전체 절차가 적법하고 적절했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원은 3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에서 조 전 장관이 입시 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적 청탁에 따라 감찰을 중단시켜 죄책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교수와 또 수석 비서관, 장관 등을 거친 사회 지도층의 인사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죄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했다고 오히려 비난을 했습니다. 또 한명숙 전 총리는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고도 나의 사건에서 검사의 수사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말하고 김경수 전 지사도 댓글 조작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반민주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판부 판결을 부정하는 등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수호 집회 등으로 인한 국론 분열에 대해서 국론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 행위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국회는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조국 전 장관 임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역시 당사자의 그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전체적으로 맞는 그러한 그 하나의 인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그 특정한 이런 사안과 연관된 분들이 하나하나 본인들에 대한 그 방어와
옹호를 하는 그러한 그 일들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최종적인 사법 절차와 역사가 판단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 기시감이 드는 말이 또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 수사를 두고 이 대표는 정치 보복으로 또 야당은 검사 독재라고 비난을 하면서 또 국민을 갈라치기 시작했습니다. 제2의 조국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재명 대표는 개인 비리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로 복귀해서 제1야당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국회의 원활한 그 일하시는 것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고 또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치주의 그리고 우리의 이제까지 훌륭하게 작동해온 우리나라의 역사가 결국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오랜 기간 경제 관료를 지내시면서 통계를 많이 다뤄보셨을 텐데요. 국가 정책에 있어서 통계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통계가 없으면 통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결국 정책이 왜곡되고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큰 하나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특히 약자들에 대한 어려움이 정말 아주 커진다. 그런 차원에서 통계의 어떤 불가침성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통계를 통계청이 공표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사전에 보고받아서 이를 왜곡하거나 조작해서 발표했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가정적인 전제로 지금 단계에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문재인 정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의힘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정책들이 실패로 드러나자 이를 감추려고 통계를 왜곡하고 조작한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니까요, 단순한 통계 조작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통계 검열을 위한 통계 사찰까지 벌이면서 조직적으로 국가 통계 조작을 통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 시스템을 유린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은 통계를 공표하기 전에 청와대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4배 이상 많은 통계를 공표 전에 받아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당시 청와대 말을 듣지 않던 황수경 통계청장이 출장을 간 사이에 유출이 금지된 비공개 통계마저 외부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통계청 차장의 대리결재로 예외 조항을 도둑 신설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통계는 무섭고 범죄는 두렵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그토록 왜 감사 완박을 외치면서 감사원을 겁박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지금 발의되어 있는 감사 완박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글쎄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런 감사의 엄정성, 중립성 또 이를 통해서 행정의 그런 투명성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경제 운영 또 국정 운영의 기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악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입법들이라면 그거는 당연히 우리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아주 합리적이고 또 올바른 그런 결정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잘못된 그러한 것들은 결국 역사적으로 항상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